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집단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천안에서 천안시와 충남도가 서로 다른 확진자 동선을 내놓는 등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전 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콜센터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콜센터 종사자가 3번째로 많은 대전 지역 콜센터의 방역 대책을 점검해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종사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는 지금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 가운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비상입니다. 지금까지 22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환자가 집중된 해양수산부는 직원 3분의 2가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청사 건물이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안에서 12,000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만큼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서 비상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에서 첫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 10일. 이틀 만에 1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무더기 발생했는데 4층의 2개 부서에 집중됐습니다. 해수부는 직원 60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재택근무 조치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일 단위로 직원들 오늘 어떻게 근무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안내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써 세종청사 확진 환자는 해수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총 6개 부처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청사 공무원 환자가 세종시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된 겁니다. 세종시는 지난 3일부터 건물 간 연결 통로를 폐쇄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민원인의 잇따른 방문, 그리고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접촉이 잦은 업무 특성상 감염 경로가 쉽사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경우에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해수부 전 직원을 검사하는 한편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대구와 경북 등 감염 특별관리 지역 방문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감염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세종청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청사관리본부도 청사 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검토하는 등 정부 세종청사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위해선 접촉자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확진 환자들의 동선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천안의 경우 도와 시가 서로 다른 동선을 내놓는가 하면 정작 중요한 정보는 알리지 않는 등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9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동선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8일 당진의 한 식당을 다녀온 뒤 천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고 밝혔지만 충남도가 올린 동선에는 당진과 천안에서 각각 커피숍도 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도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다른 동선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충남 지역 감염 확산의 고리로 방역당국이 지목한 줌바댄스 강사의 경우 증상이 없으면 확진 하루 전부터만 이동 경로를 공개한다며 집에 머물렀다는 동선을 공개했는데 실제 수십 명의 환자가 속출한 운동시설에서 일한 줌바댄스 강사입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줌바 강사라고 밝혔지만 천안시가 공개한 정보에는 이를 알 수 없어 당사자는 주변의 오해와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조사는 하셨는데 거기 동선에는 쓰지를 않으셔가지고 그걸로 오해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 동선을 밝히지 않으셨냐, 선생님이 숨긴 거 아니냐. 발생 초기부터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도 천안시는 원칙만을 강조해왔습니다. 증상 발열일 기준 1일 전부터 저희가 현장 조사, 역학 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지만 바로 인근 아산시는 줌바 수강생의 경우 증상이 한참 뒤에 나타났더라도 강습일 이후 모든 동선을 촘촘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그 확진자로 감염이 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그 동선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방적 차단이 될 수 있는.
최근 확진 환자가 속출해 전수검사까지 들어간 운동시설 이용자 가운데 일반 시민과 달리 천안시 공무원과 자녀가 회원인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빠르고 가장 정확해야 할 확진 환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천안시에는 방역당국이 불안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전민동에 사는 50대와 20대 모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서산 한화토탈 소속 50대 확진 환자의 가족들이며 또 다른 환자는 80대 남성으로 확인되는 등 대전 환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째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천안에서는 기존 환자 2명이 추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추가 퇴원이 이어지면서 충남에서는 지난 6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 협의체를 통한 현장 대응팀도 운영하는 한편 대구 경북에 1억 원 상당 손소독제 등 위문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경제살리기 시민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 사상 초유의 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건물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과 대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콜센터가 또 다른 지역사회 확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콜센터에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있고 마스크까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환경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운영된 대전 모 은행 콜센터 대체 사업장입니다. 직원 160여 명이 칸막이도 없는 책상에 불과 1m도 안 되는 간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마주 앉은 동료에게 침이라도 튈까 마스크를 쓰고 종일 통화하다 보면 잘 안 들린다는 고객 민원이 나오기 일쑤. 하지만 직원 사이 간격만이라도 떨어뜨려달라는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저희가 거리를 좀 두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전선이 짧아서 그렇게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콜센터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 방문 대신 전화 상담 고객이 늘어 가뜩이나 일거리가 늘었는데 방역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 절감과 실적 압박에만 매몰되어서 비인간적인 경영 획득로만 일관하는 것이. 은행 측은 대체 사업장을 차리는 과정에서 방역 준비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다음 주까지 직원 간 거리 두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37개 콜센터에서 17,7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독제와 손세정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 1회 이상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콜센터와 같이 밀폐된 사업장에선 재택과 유연 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직원 간격을 1m 이상 넓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청정구역을 유지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서산에서는 상황이 산 넘어 산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유업체 정기 보수로 하루 최대 7,000명의 인력이 대산공단에 들어올 예정인데 방역은 물론 주민들도 비상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롯데케미컬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세까지 이어지면서 서산, 대산 지역은 요즘 민심이 흉흉합니다.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사고 났죠. 또 코로나 돼가지고 사람도 더 없지. 그래도 이렇게 사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못해 살겠냐 여기서 겁나서 이주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특히 다음 달부터 현대 오일뱅크를 시작으로 한화토탈까지 각각 40일씩 정기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 보수는 전체 공정의 절반을 멈추고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건데 이때 전국에서 많게는 하루 7,000명의 외부 인력이 들어옵니다. 서산시는 대산 5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기 보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장 안전 진단을 저희가 이미 요구한 상태이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셧다운 정비 기간을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상공단이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낡은 데다 잦은 사고로 정기 보수를 마냥 미룰 수만도 없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정기 보수를 연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히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은 정기 보수 기간, 기숙사와 통근버스 소독 등 방역은 물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음이나 불꽃, 악취 발생 등에 대비해 주 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 일손 구하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계절 근로자 대부분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이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 한국 입국을 꺼리거나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남에서만 논산과 부여 등 26개 농가가 지난해 말 법무부에 비자 발급을 위해 73명의 인력을 요청한 상태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 명단이라는 내용의 파일들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경찰이 이 명단을 최초로 유포한 50대 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입건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메신저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특정 파일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른바 대전 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으로 168페이지에 달하는 이 파일에는 신도 4,621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명단을 최초로 유포한 50대 부부를 입건했습니다. 최초 유포자 53살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입수한 전국 신천지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만 편집해 지난달 27일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내 B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했고 SNS의 특성상 파일은 빠르게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명단이 200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14년 전 자료라 오류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신천지 신도가 아니거나 주소지가 바뀐 경우 등 피해 사례도 180건가량 접수됐습니다. 지인들로부터 받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명단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30대 주부 C씨도 입건했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파일을 공유했다는 공익적인 의도를 인정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먼동 인근 해상에서 70대 부부가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부인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어굣줄을 감아 올리는 롤러 이상으로 배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숨진 A씨의 남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림청과 소방청, 국방부 소속 헬기 168대가 협력과 지원 체계를 갖춰 산불 발생에 대응합니다. 산림청은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감시 인력 지역 책임제를 시행하고 감시 사각지대에는 드론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세종시 인구가 지난 10일자로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 11만 5천 명이었지만 매달 2,500명 이상 증가해 7년 8개월 만에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